반갑습니다. 진짜 속기하고 원장 민경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죠. 그죠? 좀 어떠세요? 좀 많이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결국 불안하다는 건 뭐죠? 내가 시험 준비를 올바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6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를 올바로 했다면 지금 상황, 한 달 남은 정도 상황에서는 상당히 벅차오르고 빨리 시험날이 기다려질 정도로 준비가 이미 끝나 있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불안하다? 사실 시험 준비를 잘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1급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1급 평균 점수가 90대 중반까지 만들어 놓은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럼 이런 분들은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에서 익숙하지 않은 주제나 쳐보지 않은 주제 내지는 생소한 명사가 다발로 나오게 되면 시험 점수가 평균 점수의 10점 이상 떨어지니까 그러면 불안한 겁니다. 시험날에 내가 쳐보지 못한 명사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불안이 생길까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1급 평균 점수가 90대 중반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왜 불안할까? 원론적인 속기 공부 접근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실패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러면 원론적인 속기 공부 접근은 뭐죠? 여러분들이 사실 부족한 건 그거예요. 세벌식 키보드, 우리가 치는 건 세벌식 키보드죠? 세벌식 키보드의 이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공부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공부의 방향성과 제가 추구하고 있는 공부의 방향성은 아예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많은 연습들을 하죠. 듣고치기 하실 거고, 만자치기 하실 거고, 1분 치기 하실 거고, 연습이 정말 많은데, 자, 결국 우리가 하는 연습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듣고치기, 그리고 보고치기. 이거 두 개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서 봅시다. 자, 듣고치기 우리가 왜 합니까? 듣고치기. 너무 원론적인 접근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듣고치기를 하는 이유는 속기사는 듣고치는 일을 하니까. 속기사는 듣고치는 일을 하니까 우리는 듣고치기 연습을 하는데 그러면 그 듣고치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오릅니까? 오르지가 않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동의하지 않죠? 아니, 선생님, 저는 듣고치기 연습을 통해서 점수도 올랐고요. 자수도 3급, 2급, 1급까지는 갔어요. 이게 실력이 안 오른 거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되물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듣고치기를 할 때 언제 빠그라지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주제나 명사가 나와버리면 점수가 5점 내지는 10점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럼 과연 이게 실력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한 주제에 대해서 평균 점수가 나오는 걸 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접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의 방향성은 뭐냐면, 자, 요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평균 93점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험 대비반 1급 3번 파일을 쳐보니까 80대 중반이 나왔어, 점수가.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야? 왜 80점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까, 여러분들이? 아니지. 온라인 커뮤니티 들어가 보죠.
그리고 글을 올리잖아. 여러분들 1급 3번 파일 어렵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다 답글을 알겠죠. 오,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어떤 공부를 해요? 내가 이 80점 나왔던 파일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하고 넘어가겠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공부의 방향성은 익숙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우리의 실력이 올랐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실력이 올랐다면 그 어떤 거라도 내가 점수가 평균 이상 나와야 되는데, 저만 해도 속기를 10년 정도 했는데 전 아직도 제가 쳐보지 못한 주제들이 너무나도 넘쳐나요. 내가 모르는 명사 너무 많아요. 쳐보지도 못했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게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과연 실무에서 쓰일까요? 쓰이지가 않지. 여러분들은 1급 땄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빠그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쳐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일을 대부분 할 텐데, 그러면 뒤로 가기 많이 누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처음 치는 명사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공부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공부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공부의 방식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주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편안하게 다 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공부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겠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겠으나 저희는 이미 그 답을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어요? 비포 애프터 영상으로 드렸다고요. 비포 애프터로.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비포 애프터 손속도가 누가 더 빨라요? 비포가 빠릅니다. 비포가 빨라요. 심지어 여러 가지 비포 애프터 영상이 있지만 애프터에서 속도가 더 오른 분이 있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비포가 손이 더 빨랐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칩니다. 굳이 필요 이상으로 손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대로 친다면 훨씬 더 손을 느리게 해서 칠 수 있는 속도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손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출력되는 글을 보세요. 더 빠르게 많은 글을 칠 수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가져갈 수 있냐면, 내가 생소한 명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한 글자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명사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쪼개면서 한 글자씩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유롭게 지로 가기 안 하고. 자, 결국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뭐죠? 여러분들이 이 공부의 방향성을 추구하시면 시험 주제가 뭐가 나올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주제가 나온다고 할지도 난 90점 이상은 죽어도 나오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낭독 파일에 집착하는지를 모르겠어. 심지어 어디에서 시험 이 적중률이 좋다더라, 이 낭독 파일 적중률이 좋다더라, 시험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더라, 이걸 신경을 왜 쓰는데? 이거 해서 1급 합격 가면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속기 실력이 오르질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보세요. 자격증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니까. 심심할 때 가서 따는 게 맞다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공부 방향성을 잡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치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보고치기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치세요?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각보다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글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목이 대충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보고치기 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치세요? 내용을 보니까, 저는 오늘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면서 친다. 그러니까 댓글이 더 제 입장에서는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게 제가 말한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무조건적인 연습을 하고 있는 케이스죠. 무조건적인 연습을 하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이벌식 키보드 10년 이상은 쳤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000타 나옵니까? 평균 1000타가 나오나요? 안 나오지.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루에 8시간 이상 투자하면서 이벌식 키보드만 쳤다 이거예요. 한번 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하면서 한번 쳐보세요. 1년 동안 하루에 8시간 투자했다고 여러분들이 1000타가 나와? 안 나올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10년 이상 쳤는데도 안 오르니까. 속기 키보드는 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길래 연습을 그딴 식으로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자, 그럼 제가 이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보고치기 연습할 때 뭔 생각을 하고 치라고? 라는 질문이 올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치기를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좀 던져드릴게요. 우리가 잘 쳐지는 날이 있고 안 쳐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어. 자, 잘 쳐지는 날은 손이 가볍고 안 쳐지는 날은 손이 무겁고 이걸 여러분들은 슬럼프다 뭐다 헛소리하고 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풀어보겠다고. 자, 세벌식 키보드를 운지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가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속은 내가 운지하러 들어가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속도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물음표라고 썼죠. 자, 제가 물음표라고 써도 이거는 저희 수강생들한테만 푸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굳이 몰라도 돼. 자, 모든 학생들은 3번으로 치는 사람은 없어요. 자, 모든 학생들은 이거 2개를 조합해서 친다고.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쳐진다 하는 날에는 100분위로 봅니다. 운지하러 들어가는 가속이 70% 이상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뭐야? 손가락은 30%만 쓰면 되겠네? 손가락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날에는 더럽게 잘 쳐지는 거예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잘 쳐지지? 손이 너무 가볍다 하는 거라고. 자, 여러분들이 더럽게 안 쳐지는 날에는 뭐예요? 운지하러 들어가는 가속이 안 나올 때.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 이게 많은 걸 좌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는 손가락 앞을 70%나 써야겠지. 이런 날에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안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원인을 모르니까 이게 슬럼프라고 치부하고 몇 달을 가는 거라고. 내지는 몇 년을 가는 거라고. 이 문제는 현직 속기사들도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고 여전히 아무도 이 이유를 몰라. 자, 그렇다면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안 쳐지는 손이 무거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나왔지. 원인이 뭔데? 손가락 사용 비율입니다. 손가락 사용 비율이라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개발한 3번은 뭐냐? 뭔지는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운지하는 데 있어서 키보드 장력을 이기는 데 있어서 1번, 2번 둘 다 안 써. 3번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젠가 한번 잘 쳐졌을 때 그 느낌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손의 가벼움을 평생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이 우리 수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사실 실시간 속기가 가능하고, 왜냐하면 내가 1급도 땄고 1급을 상회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컨디션 난조가 생각보다 커요. 속기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겁나는 거야. 내가 당장 내일이 현장 속기인데 이날 안 쳐지면 어쩌지? 라는 고민을 현직 속기사들도 한다고. 이건 모르니까. 이해돼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제가 던져드린 겁니다. 보고치기 하면서, 듣고치기 하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머리가 팽팽 돌아서 어지러워야 돼. 고민할 게 너무 많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치고 있네? 도대체 뭘 기대하는 건데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문의 전화가 너무 많고 문의 메일이 참 많이 와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여건상 학원에 올 수 없다. 내지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없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주시는데 힘듭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힘들다고 이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참고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여건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고요. 아마 3월 말 정도에는 카페가 완성될 것 같아요. 시험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본인이 지금 했던 공부에 대해서 계속 정진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난 이후에 제대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길 정말 강력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